애초에 처음부터 절대선 절대 악을 두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나쁜 사람으로만 보면 그냥 나쁘게만 보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의 블로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부터 좀 중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정민의 아버지를 까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니, 결국 뭐 저도 제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 편을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편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이 반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잖아. 아니, 뭐 듣지를 않으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뭐 구독자가 많아져서 그런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타살충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사실 돈이 안 됩니다. 한강 사건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던 타살 유튜버들이 있어요. 한 100여 개의 타살 유튜버들이 이제 손정민 사건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됐기 때문에 마약 같은 걸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나갔어요. 이제 뭐 부정선거, 그다음 뭐 황교안,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돈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초천재 피집사 이런 되게 인기 많았던 뭐 김웅이라든지 이런 인기 많았던 타살 유튜버들이 지금은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걸 눈치챘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좀 설득할 수 있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민이 아버지를 까질 않고 그냥 블로그를 반박을 한다. 그리고 뭐 타살 유튜버들만 깐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친구 A를 변호하는 쪽은 뭐 저런 입장이었구나.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불편하게 영상을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하던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슈를 대하자 이겁니다. 너무 빠져있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 얘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제목에 그 정민이 어릴 때 사진이 있어서 제목은 뺐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넣으면은 이게 댓글이 막히더라고요. 요거 모바일이랑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블로그를 올리면서 이제 손정민 아버지가 계속 이걸 깝니다. 제보를 해달라 이거예요. 4월 25일은 사건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보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손정민 아버지도 유리한 것만 까고 불리한 거는 숨기지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제보를 했던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둘 다 되게 취해 보였다.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숨기지 말고 그냥 전체를 다 깠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힘들게 1인 시위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은 내 일을 안 하고 손정민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히 손정민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막 이상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왜 지금 타살중 유튜버들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뭐 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뀔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아래 어처구니 없는 방송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것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둘 다 넣었죠, 아버지가. 그 알은 뭐 어처구니 없는 방송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줬습니다. 이 사건 초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 A를 범인으로 몰고 이 사건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 아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처구니 없는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이제 손정민 아버지가 이 두 군데 언중이, 그다음에 방통위 여기다가 이제 심의 같은 걸 넣었죠. 언중이는 결론이 났습니다. 언중이 결론으로 이제 반론 보도를 했어요, 그 알이. 근데 반론 보도가 뭐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 정도로 나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통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방송 당시 경찰 내사 중인 사건으로 의혹을 파헤치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였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니 반드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면 정민이잖아. 정민이는 뭐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이 방송에서 정민이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혼자 들어갔다, 뭐 이런 투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들어갔다는 건 사실 뭐 결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알도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편파적인 방송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결과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처리 결과거든요. 방송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다루면서 경찰 수사 결과 대화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재현하거나 표기하고 CCTV 화면의 날짜 및 시간대 표기를 오기하는 등 시청자들을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법 몇 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로 의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 권고로 나왔습니다. 권고. 그러니까 적용 조항이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9월 28일 한 언론에 내용은 나왔지만 저는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네요. 기사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통위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다. 다수 위원들은 제작진의 부주의를 지적하면서도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지도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지도. 너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앞으로 잘해.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면 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화탐사대 같은 방송은 없어져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장민영 위원이라는 사람이 예민한 상황이긴 했지만 급박하게 취재해서 방송해야 하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해요. 이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알이 이때 방송을 안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강복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프로그램 특성상 시의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제재도 생각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해 권고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결국 급했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도 조금 들어갔다. 근데 제작진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다. 위축되지 않았으면이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권고로 끝낸 겁니다. 윤성옥 위원을 보면요. 판례를 보면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진실성이 입증 가능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부분의 언론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때 소수의 방송이었다. 명백히 허위가 아닌 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좀 더 그 알 쪽에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긴 한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알은 대부분의 언론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때 소수의 방송이었고 명백히 허위가 아닌 한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방송 취지가 이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소수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싶은 겁니다. 저는 그냥 무슨 개소리야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 의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알도 이런 소수의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건 발생 초기에서야말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하네요. 그러니까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게요. 이거는 그 손정민 아버지의 글입니다. 권고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유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죠.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같다. 이 정도의 오류는 괜찮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저기 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알이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잘했다. 이 정도의 오류는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제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정도의 오류까지 만약에 제재를 심하게 가했다면 만약에 뭐 깜빡이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방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소수의 이야기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요. 지금 유튜브 생태계도 똑같습니다. 한쪽을 욕을 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욕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소수의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꼬리로 잡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아무도 내 방송은 보질 않아. 그냥 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박수홍이나 손정민 사건이나 뭐 영탁 사건도 있고 이런 류의 소수의 주장을 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제 말이 만약에 맞았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실제로 손정민 사건은 저 혼자 주장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외면한다니까요. 계속 외면하기만 하고 문제를 삼기만 해. 그러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알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권고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한 기사에 실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보받고 재빠르게 조치하여 일부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민이가 밤새 술 마셨다는 허위 내용은 여전히 수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밤 1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 50분까지 2시간가량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정민이는 밤새 술 마셨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허위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블랙아웃 주장도 비슷합니다. 밤새 술 마셨던 뭐 전체가 블랙아웃이든 이게 다 비슷해요. 그냥 오바를 한 겁니다. 아니 오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민이가 밤새 술 마셨다라고 하지만 그 밤새 술 마셨다라는 게 뭐 밤 딱 시간 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쭉 해서 그 밤이라는 그 기간 내내 마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밤 중에 오랫동안 마셨다 이 얘기입니다. 블랙아웃 주장도 똑같습니다. 7시간 내내 뭐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블랙아웃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기억난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동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이 범인입니다. 이거 331 영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31에서 이렇게 범인이 뭐 밀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영상이에요. 사실 뭐 사람 형체로는 보이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뭐 범인이라고 저렇게 써서 저러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 친구랑 정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정민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밀어가지고 뒤에 뭐 돌에 처박혀서 뭐 완전 맛이 갔다 이렇다고 한다면 친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숨겼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숨기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친구가 말한 대로 그냥 정민이 혼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됐을 거라면 저 얘기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다음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2달 이상 거쳐 겨우 권고를 받는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막강한 힘과 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권고를 주는 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손정민 아버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아래 방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손정민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 피해를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친구 가족입니다. 친구 A와 친구 가족이고요. 이 방송으로 인해서 그쪽이 살아난 겁니다. 아니 뭐 손정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녹색으로 네모를 쳐놨습니다. 언론의 막강한 힘과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언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사건 초반부터 친구를 범인으로 몰기만 했어요. 언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멀리 부산 제주 7곡에서 팸플렛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틈난 대로 배송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전편에서 팸플릿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손정민 신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신문입니다. 이거 실제로 요청을 해 주시나 봐요. 그러면 배송을 해 줍니다. 그럼 난 궁금해. 이걸 요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요청을 한다고 쳐요. 그 신문을 받았어. 그럼 그걸로 저는 뭘 하죠? 아니 어차피 이걸 이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있어요. 제가 보려면 다운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블로그에서 다운 받아서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우편으로 받아서 뭘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받아서 남들한테 뿌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걸 받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이걸 받아서 남한테 보여줘서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정민이가 이렇게 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팸플렛을 줬을 때 그 받는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팸플렛을 내밀어 봤자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안 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팸플렛을 딱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제발 너 그러지 마라. 야 그 정민이 네 아들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끝났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만 보면 그냥 나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 뭐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